우리 지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1분당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지문은 우리 수능 특강 독서에서 연계가 된 지문입니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요. 키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키트와 관련해서 이제 이 문장에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한다라는 것인데 이건 왜 주목해야 되냐면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에 관한 정보냐면 이건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트와 관련해서 그런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그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주목해야 했고요. 자, 지금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용에 대한 이해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핵심적인 정보로 주목을 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주목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 여러분이 습득, 즉 체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이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자, 그 점 유념해서 공부하세요. 즉 어떻게 읽었어야 좀 더 잘 읽는 건지 어떻게 풀었어야 좀 더 잘 푸는 건지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항원 항체 반응은 그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이 원리 방법을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항원 항체 반응의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여러분 원리 방법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개념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한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이다라는 거를 또 아울러 함께 이제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키트라는 것은 결국은 항원, 그다음에 그 항원이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들 간의 그런 결합을 응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키트다라고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키트가 개발되는 것과 관련해서요. 여기에는 지금 어떤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냐면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키트가 개발되는 건데 이도 그럴 것이 뭐냐면 이 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을 해야 개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요 연결에 어느 정도 또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요.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을 해야 그렇죠? 그에 기반해서 키트도 더 잘 개발될 수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는요. 여러분 인과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을 딱딱 좀 잘 짚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게 과학기술 지문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원리에 관한 또 정보고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 받고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체크한 말들이 다 이제 출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LFIA 키트를 이용하면 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트가 이제 어떤 키트냐라는 것인데 이 키트는 뭘 검사하는 겁니까? 액상의 시료를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 즉 있는지 없는지를 간편하게 이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요 LFIA 키트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밑줄 친 것은 LFIA 키트가 어떤 것인지 자, 그 설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말들 당연히 여러분이 주목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자, 여기 여러분 요게 키트의 구성 요소죠. 결합 패드, 그 다음에 반응막, 그 다음에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이제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인데 시료 패드. 자, 먼저 시료 패드예요. 시료 패드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뭡니까? 결합 패드가 예요.
근데 이 결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합체라는 것과 함께 반응막을 이제 이 시료가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료가 결합패드에서 복합체를 만나나 봐요. 그죠? 그래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여분의 시료가 이제 흡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흡수패드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무엇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한 거냐면, 일단 구성 요소를 주목한 겁니다.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여러분, 기술 지문은 특히 구성 요소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성 요소의 특징이라든가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을 설명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핵심 정보로 또 여러분이 주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시료패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흡수해요. 그리고 결합패드에서는 복합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흡수패드에서 또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거고. 자,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각각의 구성요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죠. 결합패드에 있는 복합체는이라고 합니다. 이 결합패드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합체라는 것도 결국은 구성요소인데, 이것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 그죠? 그리고 여기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체가 표지 물질 더하기 특정 물질이구나 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구성 요소가 파악이 돼야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표지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딱 주목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 특정 물질은 이제 뭐냐라는 것인데, 여기서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렇다면 이 특정 물질에 대해서 키트 방식에 따라 어떻게 종류가 다른지는 당연히 이 뒤에서 설명을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설명하겠죠? 자, 그렇게 주목해야 했고요.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이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 데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반응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반응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엇이 있다? 항체. 이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가닥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 항체들이 있다라는 것, 이런 구성 요소를 주목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시료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뭡니까? 검사선. 시료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가닥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선이에요. 그러면 검사선이 시료패드 쪽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표준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에 있어서 또 이 검사선은 시료패드에 가까운 거죠. 뭐보다? 표준선보다.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 키트의 구성 요소와 그리고 이제 그 구성 요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여러분이 딱딱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파악을 해야 했죠. 이렇게 읽었는지 점검하시고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강의를 토대로 다시 한번 스스로 잘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보면 표지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정보냐면 표지물질의 또 역할과 관련된 정보예요. 결국은 이 표지물질이 있어야 발색 반응에 의해서 반응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의 이제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선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선은 요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검사선과 표준선에 대해서 또 역시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 이런 것도 여러분이 또 주목을 해줘야 하는 거죠. 검사선, 표준선. 자, 이렇게 읽었는지 또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자,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이제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둘이 뭡니까?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둘의 이제 공통점 차이점, 그걸 이제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야 했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것, 이것이 특히 이 둘의 그런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해 나가니까. 그래서 이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이 특히 주목했어야 되는데,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먼저 이제 직접 방식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복합체는요, 자, 뭐 더하기 뭐예요? 표지물질 더하기 특정 물질이었습니다. 그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표 성분은 뭘까요? 목표 성분은 당연히 여러분 항원이겠죠. 이 목표 성분이 항원인 거고, 그리고 이 특정 물질에 항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했고요.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라고 합니다.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그쵸 1차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죠. 그러면 이 복합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합해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읽었냐면 결합해대예요. 그럼 결합해대에서 지금 이 목표 성분이 특정 물질에 해당하는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과정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읽기를 했으면 정말 잘한 건데, 이렇게 이 단계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가 이제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사선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검사선은 반응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에 대해서 이제 반응막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반응막에서 이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그 항원인 목표 성분이 또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렇죠? 목표 성분이 있는 거예요. 직접 방식은. 한편 경쟁 방식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쟁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읽었어야 되느냐?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자, 이 경우에는 이 특정 물질이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에요. 직접 방식에서는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였지만, 근데 이 경쟁 방식에서는 특정 물질이 목표 성분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주목을 해야 했죠. 그래서 이 직접 방식에서는 항체다. 근데 경쟁 방식에서는 목표 성분 그 자체다. 자, 이렇게 딱 주목했어야 돼요. 이렇게 대비되는 짝 이런 것이 바로 핵심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읽었는지 체크.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라는 것인데, 네, 경쟁 방식에서는요, 이렇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 이런 시료의 목표 성분과 그 다음에 자, 복합체에 있는 그 특정 물질 그 목표 성분이 서로 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 여러분이 또 반드시 주목해야 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아요? 있어요? 있을 때 여기서는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아요. 그쵸? 여기는 지금 이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직접 방식에서는 어땠죠? 직접 방식에서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으면 발색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이 경쟁 방식에서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이렇게 충분히 있으면 발색되지 않아요. 그 둘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또 이 말을 여러분이 반드시 잘 주목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보를 얼마나 잘 주목해서 이해를 하는 읽기를 하느냐, 그게 독해력이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독해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자꾸 같이 이제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라고 여기 대비되는 짝이 있는데, 여기를 볼 때 뭔가 번뜩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까 38번 문제 보기에서 봤는데, 아까 38번에서 살모넬라 균, 균 봤었는데, 이게 딱 연결이 된 사람은 38번 문제를 쉽게 풀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지금 38번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이죠. 이런 문항 쉽게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처음에 예측하기 단계부터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글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 세균이란 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세균은 직접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쟁 방식은 항생물질, 이런 항생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균과 항생물질은 또 역시 이렇게 대비되는 짝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주목했어야 됩니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제 분석한다는 건데, 그렇죠? 뭐 여러 번 검사 실시해서 결과 분석해야지 정확성 알 수 있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양성. 그러면 여기 요 양성의 이제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으면 양성, 그렇죠? 그리고 시료의 목표 성분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료의 목표 성분이 이제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위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이라는 것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 양성을 잘못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없는데 있다고. 그래서 위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읽을 때 이런 말들의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했습니다. 기술 지문을 읽을 때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또 읽기 능력을 자꾸 길러야 되죠. 반대로 키트가 시료의 목표 성분이 이제 들어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게 앞의 내용이랑 또 대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비되는 짝이기 때문에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용어의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있지 않다고 판정하는 건 이제 음성인데, 실제로 들어있지 않으면, 목표 성분이 없으면 진음성이에요. 그리고 이 음성이라는 건 없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건 위음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이제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 정확도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감도는, 자, 둘로 나뉘니까 대비되는 짝이에요.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민감도라는 건 있는 걸 있다고 제대로 판정하는 거예요. 있는 걸 있다고 제대로 판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만일 있는데 없다고 판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즉 위음성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특히 이런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민감도에 대비되는 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이도입니다. 특이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이제 판정한 비율인데, 그렇다면 특이도가 높다라는 것은 없는 걸 없다고 판정을 잘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없는 걸 있다라고 그러면 잘못 판정하는 것이 이제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특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개념을 생각하면 결국은 이 위음성이 높으면 특이도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제 현실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이걸 선택해야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있는 것. 이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감도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없는지, 이 없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지문 다 봤고요. 이제